수비님 안녕하세요. 오, 이제 알람 떴다. 1등. 아,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온몸을 두들겨 맞는 듯이 아프네요. 누가 밤새 비비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압이라서 그런지 누가 나 온몸을 두들겨 맞는지 두들겨 때리는 듯이 아프네요. 다들 어서오세요. 혜띠님 안녕하세요. 오, 정빈님도 안녕하세요. 이루마님 어서오세요. 비 오려고 그러나봐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와 진짜 온몸을 두들겨 맞는 듯이 아프네. 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세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영언니 안녕하세요. 다리가 아파서 전 이상하게 지금 온몸이 진짜 제이든 혹시 엄마 때렸니? 자면서? 아 진짜 두들겨 때린 듯이. 규진님 안녕하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오늘 음악 선곡 어떤가요? 잔잔하게 한번 깔아봤습니다. 오, 이 뭔가 남부는 비가 150mm가 더 온다고요? 시온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다들 잔잔하게 음악 틀어가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괜찮죠? 기상청보다 원던쌤 몸이 더 정확한 듯. 여기 스패너 달고 계시는 수비님도 레베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진짜 기상청보다 정확한 음악이 안 들려요. 음악이 안 들려요. 다른 거 한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제이든님께서 또 이거를 망가뜨려 놓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엄마 건데 이준아 이거 엄마 거야. 안 돼요. 장난감 가지고 노세요. 허리,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죠. 아,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자. 아프긴 아픈데. 그런 얘기 그만해요, 우리. 아. 자, 여러분, 오늘도 허리는 예전 미용할 때 진즉이 아작났고, 서 있는 직업은 허리가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여기 파스를 붙였었거든요? 어젠가? 엊그젠가 여기 파스를 붙였었거든요? 그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어요. 비가 오기 전 온몸이 기상청이 레이다. 맞아요. 진짜 몸살 직전처럼 너무 아파요. 근데 막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아유, 어머니 공부 가르쳐야 하는 칠판인데 이대님이 해주셨네요. 이거를 붙이면 되겠죠? 안 아픈 사람이 없네. 다들 보질병 아닐까 싶은데요. 밀 홍삼에 어떡하지? 이거 뒤에를 해두셨네. 이거 어떡하지? 아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칠판을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 내일은 목요일이고 그 다음날 하루만 참으면 또 금요일이고. 은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통이셨어요? 왜 고통이셨어요? 오늘 하루 재미셨어요? 송혜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내내 그림만 그렸어요. 오늘 하루 아주 제이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왜 스펙타클 하셨어요? 세아장님. 과로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방송 PD분들이나 이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진짜 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은 게 진짜 예산일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어플 하나 가지고 그냥 짜깁기만 하는 건데도 차JY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짜깁기만 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자막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시간 걸리잖아요. 싱크 맞춰야 되고.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보고 싶은 하루였어요. 사라진 사람인데. 전혜정님 어서오세요. 박선희님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제 방송은요 이제 전화 선착순으로 먼저 걸려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받고 타로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크를 하는 도중에도 전화 주시면 됩니다. 비 오면 기분이 롤코를 타고 싶고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은 사람이. 비가 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센티메탈해져가지고 센치해져서. 왔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더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아이디 누구세요? 저 서울 쌍문동 사는 아이디 제이신입니다. 제이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에요. 자, 어떤 거 봐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짝사랑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네. 자, 짝사랑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셨다. 네네. 대책이 차였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네. 같은 매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분이 같이 참석하게 되는 회식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피하고 그냥 네. 가끔 꼭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만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주변 분들이 계속 그러지 마라, 피하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 조언대로 피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 어떨지 궁금해서. 피하는 상황, 안 피하는 상황, 나한테 어떤 게 정신건강이 좋을지. 네, 맞아요. 저는 최대한 그냥 꼭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안 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짝남한테 며칠 전에 고백을 하다가 같은 회사 사람인데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은 피하지 말라라고 하고 나는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편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볼까요? 보지 말까요? 볼까요? 보지 말까요? 자, 갑자기 따뜻한 물 드시면서 하셔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이러네요. 갑자기? 볼까요? 보지 말까요? 볼까요? 보지 말까요? 사실 제이씨님께서 네. 안 보면 되게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내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좀 자리를 잘 잡는데, 내 마음의 자리를 자리 잡는데 더 편하신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안 보게 되더라도 보이게 될 거래요.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하시되,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만나는 상황이면 저는 최대한 안 보려고 피하고, 네. 만났을 때 되게 해맑게, 아니면은 되게 진짜 일적으로만 대하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가 피차 더 안 불편하다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이게 촉합이 나왔거든요. 만날 수 있게 된다. 만날 수 있게 된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이상 100% 피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 일단은 안 볼 때 내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잡아놓고, 여보세요? 네네. 다 잡아놓고 만났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도 이제 네. 원래는 약속이 있었어요. 두 사람만이? 아니, 두 사람만 보는 자리는 아니긴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당장 내일도 그렇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겹치는 약속이 있는데 네네. 그냥 아예 안 보겠다, 안 가겠다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제 그분이랑 친하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계속 그렇게 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냥 오늘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일을 하다가 네네. 그 짱남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네네. 제 상사분이. 네네. 그러면서 목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그냥 웃긴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불편하지. 좀 나름 심각하니까. 그쵸. 심각하죠. 불편하죠. 저는 이렇게 카드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은
물론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피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나요?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여보세요? 둘 중 하나가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서는 제가 이 카드에서도 그렇고 뭐 피할까요 피하지 말까요에 대한 결과치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났을 때 굉장히 내가 조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있고, 만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실제로 만나면 이게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엮는 거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뎌지실 만큼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보세요? 피드백을 빨리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드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오래 걸리긴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맞아요. 수빈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쉽지는 않고, 규진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 상황이 나쁜 거예요, 지금은. 근데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이 관계는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상대는 불편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내가 시뮬레이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쌤. 별 말씀을 피하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마주쳤을 때 피하지 못하면 그 장면을 즐겨라고 한다고. 시뮬레이션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래요, 우리 제이든도.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렇게 하래요. 감사해요. 네, 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짝사랑 힘들죠. 여경님 안녕하세요. 니니님 안녕하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지금 저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짝사랑 가슴 아프지만 난 짝사랑이라도 해보고 싶다. 힘든 걸 자처를 힘들어요, 짝사랑은. 아, 전화가 좀 끊겨서 들렸어요. 그래도 제이씨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래도 짝사랑분에게 고백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큰 용기 내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싶고,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렘이 없어요. 짝사랑 힘들어요. 전화하고 싶어도 이제 썰이 없어요. 이게 짝사랑을 설렌다라고 해야 되나? 용기가 부럽죠. 근데 저도 짝사랑 남한테 용기를 내본 적은 있는데 아니라고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아니까 되게 힘들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같은 한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봐야 되는 사이고,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상 소문이 빨라요. 이게 주변에서 외국에서 한국인 모임은 굉장히 이제 소문이 빠르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면은 주변 환경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내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소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술 한잔 마시는데 나올래? 그 사람도 있어. 괜찮아? 그럼 내가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경험담. 제가 20살 때가 마지막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사귄 여친이 있던 분이라 소가리만 했었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일본 분께서 저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기보다도 그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참 한 가지 걸렸던 게 뭐냐면 6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을 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을 100% 잊고 나를 만났다. 나를 만나고 싶다. 나한테 호감을 느낀다. 이런 거에 있어서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서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상황이 비슷했어요. 6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분이 그분도 한국인이었고 저도 한국인이었잖아요. 일본 분이셨으니까. 약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오버랩 돼서 나를 좋아한다라고 이 사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게 오지 않을까라는 어린 마음에 거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팅님께서는 또 신뢰가 안 가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상황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기는 해요. 원더쌤 조언대로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됐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게 시뮬레이션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만나면 되는 관계인 것 같으면은 피하든 안 피하든 선택은 이런 고민을 안 하셨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이씨님은 강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왜냐? 짝사랑한테 용기를 낼 정도의 그런 성격이면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분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선착순 상담입니다. 같이 일하던 분이라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의 결혼식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세월이만 들어도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눈에서 안 보여야 빨리 잊혀질 텐데 그거는 맞아요. 네, 보이스톡도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톡은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어우, 그날 펑펑 울었어요. 어떤 거? 자, 이거 갖고 놀아. 짱남 집이 제가 일하는 배장이 바로 옆이라고. 울다가 나이트 가서 그날 놀았어요. 오늘 제이든 텐션이 엄마는 다운되어 있는데 제이든 텐션은 올라가 있어요. 업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진짜 힘드시겠다. 오! 보이스톡 왔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원더타르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네요. 여보세요? 보이스톡이 엽대요. 보이스톡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자,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확실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원더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아이디 어떤 거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비비아입니다. 비비아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어떤 거 봐드릴까요? 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네. 제외한 남자친구예요. 네. 근데 좀 되게 자주 다투는 편인데 네네. 이번에도 좀 다투고 나서 지금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오, 네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출장 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락하면서 화해하고는 있는데 네네. 지금 상대의 속마음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남자친구의 속마음. 네. 사실 이거는 전제를 좀 깔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속마음, 그러니까 교제 중이신 분들이나, 네. 뭐, 궁합이나 속마음 이런 걸 잘 안 봐드려요. 왜냐면, 네. 만약에,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을 보시지는 않지만, 궁합을 봤을 때 잘 만나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안 맞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며, 그 다음에, 만약에 속마음에서 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나와버리게 되면 그 모든 데미지는 고객님이 안고 가기, 비비아님이 안고 가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네네. 감안하시고 들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얼마나 교제하셨어요? 이번에 제외해서 다시 만난 거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총 얼마나 교제하셨어요? 알고 지낸 거는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총 교제한 기간으로, 근데 저희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네네네. 총 교제한 걸로만 따지면은 지금 2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볼게요. 네. 지금 이분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나오고요. 네. 상대적으로 나한테 맞춰준다라기보다는 이 3완즈가 나왔어요. 3완즈가 뭐냐면 나보다 신경 쓸 때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네. 조금은 관계가 계속 이런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네.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이 좀 나한테 잘 맞춰주고 나를 좀 배려해주고 좀 그런 부분을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지금 남자친구가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네. 되게 좀 약간 돈을 모으고 벌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무래도 첫 단계잖아요. 지금 저희가 만난 지가 어떻게 네네. 아무리 제외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럼 저는 조금 더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네네. 그거보다는 이 사람은 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급하니까는 좀 약간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재테크적으로 공부를 자꾸 막 하니까는 저랑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좀 마음으로는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2년 동안 네. 알고 지내면서 이런 성향의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솔직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맞아요. 네. 다가갔는데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내가 좋아를 했는데 네. 너무 일만 하니까 내가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리고 이런 건 또 좀 있어요. 남자분들은 네. 여자의 생각 구조와 남자의 생각 구조가 달라요. 아시죠?
네. 여자의 책임감하고 남자의 책임감이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게 네. 보통 일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임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남자분께서 보고 계신다면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의 분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빚을 내서 우리가 집을 사서 그렇게 시작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빚 싫어. 우리가 그냥 온전히 우리 현금으로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원룸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 라고 극단적인 예요. 원룸에서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무조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비비아님이 이 남자분을 아신다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고, 내 위치가 어떻게 되고 싶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냐하면 비비아님하고 상담만 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분까지 와서 같이 상담을 하면, 남자친구야, 이렇고 저렇고 너도 잘못했어, 비비아님을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남자가 어떠한 트라우마라든지 어떠한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되게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이걸로 내가 어깨를 세우고 내 여자친구 기죽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돈 그렇게 벌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상처받으실 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돈을 버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거를 오히려 일을 못 하실 분 같아요. 비비아님 같은 경우에 사랑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벌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정해진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해진 틀이나 정해진 답을 놓고 그 다음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실천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과, 나는 사랑만 있으면 돼, 같이 교감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분의 충돌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비아님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비비아님이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비비아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는,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나중에도 평생 있을 텐데 지금조차고 내가 지금 벌어야 될 돈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남자분 입장에서 자꾸 반기를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비아님께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남자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는 편이 관계 개선에 좋거든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라고만 따지면 좋아하는 카드가 나오고, 내 기준에 맞는 연애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비비아님 말을 이게 수용이 잘 안 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짝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이 관계 발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 게 썬카드가 떴어요. 네. 썬카드가 뜨고 은둔자 카드가 같이 뜨는 거는 뭐냐면,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 속 깊은 대화까지는 이렇게 교감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 발전과 아니면 헤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가, 수비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노는 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계획이 있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남자가 멋있지 않냐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집중만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드를 보니까.
너무 이성적인 거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저도 맨정신일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는 저희가 생리주기가 있잖아요. 네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은 제가 약간 PMS 증후군이 좀 심할 때는 막 이게 막 저도 제가 제 감정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막 그럴 때는 이제 막 괜히 막 이것저것 다 소원해지고 막 하니까는 별것도 아닌 걸로 저희가 트러블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자꾸 잦은 트러블이 생기면은 또 그게 좋았던 감정이 되게 많았는데도 그게 좀 자꾸 쌓이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뭐 다른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노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그런 거니까는. 그쵸. 네,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고 네,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비벼님 힘내시고요. 좋은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하는 사람 멋있죠. 이게 보면은 진짜 PMS 증후군에 영양제 완전 달달요. 저도 먹고 있어요. 추천해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생리전 증후군이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거든요. 저도 없다가 이번 달에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뻥 뚫렸어요. 다행이다. 이게 남자분들의 책임감이나 여자분들의 책임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이 남자분의 성향에서도 여러 갈래가 나누기 때문에 상대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벼님이 이런 멋있는 모습에 반했는데 그 멋있는 모습을 스탑을 하고 나를 좋아해달라고 하면 나 온전히 있는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자분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다음에 남자친구랑 같이 타로 보러 연락드릴게요. 오세요. 도라에몽님 안녕하세요. 다음 분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 멋있죠. 반대로 저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전 남자친구는 항상 그랬어요. 손님들한테 우리 여자친구가 뺏겼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화 왔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원더타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저 육형황이요. 육형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거 봐드릴까요? 지금 7월 2일 날에 네네. 한번 얼굴 보기로 한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네. 지금 재회는 될 것 같은데 계속 근데 어제 연락이 같이 이렇게 제가 연락을 계속 해보다가 연락이 왔거든요. 네네. 근데 반응이 너무 냉담해가지고 이게 점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회해도 걱정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갈 길 가는 게 낫나 막 갑자기 한 50대 50으로 막 현타가 자꾸 와가지고 얼마나 교제하셨고 헤어진 기간은 어느 정도세요? 일단 1년 반 정도 교제했고요. 네. 헤어진 기간은 지금 6월 초에 헤어지자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1년 반 동안 싸우고 헤어지고를 너무 많이 반복하고 네. 그 안에 제가 워홀을 한 6개월인가 갔다 오는 공백 기간이 좀 있었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맨날 똑같은 일로 싸우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똑같은 일로 싸운다. 일단 잘잘못을 따지면 좀 서로 자존심이 센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화가 나면은 그 조절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화나면 막말하고 좀 그런 걸로 싸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관계 이렇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상대방 기분 풀어줄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한 3주? 네. 가까이 다 되고, 남자친구 집에 부모님께서 아프시다는 갑자기 그런 소식이 또 들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저랑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치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연은 하지만 뭔가 참 복잡하고. 남자분도 보면은 반반이에요. 감정이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고 다시 안 만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감정이 고객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지침 카드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지침 카드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왔어요. 네. 이 반복을 끊고 싶은 거죠. 네. 이 반복을 끊고 싶거나 아니면 이 반복을 회피하고 싶거나 라는 감정이 있거든요. 카드에서는. 네. 근데 또 보면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나 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다 보면 고객님이 막 화를 냈다라고 하잖아요. 화를 내고 화를 추스리고 그래 또 만나자 이런 패턴 있죠. 이런 패턴이 이 사람한테도 약간 습관처럼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고객님처럼 재회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약간 패턴 같은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고객님 말씀처럼 이제 재회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확실하게 이 사람이 푸시를 하는 카드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뭔가 좀 이제는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리 아니면 이제는 내가 먼저 뭐 하지 않으리 이런 감정의 칼을 든 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7월 2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카드들보다도 내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재회가 뭐 할지 안 할지도 그분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 감정만 표출하거나 아니면은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카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 쉬고 싶다는 카드 다음에 분쟁의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재우려면 내가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들어주거나 앞으로 나도 바뀌겠다라는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잘 달래주셔야 이 관계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서로가 반반의 마음에서 서로가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빵 돋아 보면은 그건 좀 힘들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고객님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이런 거 같아요. 나는 대화를 해보고 싶고 상대는 대화를 하는 거 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서로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만나봐서 끝이 어딘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두 분이 화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화성들이 뭐냐면 싸우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타워가 무너진다라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율이 잘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뭐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미리 내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 이 관계에 있어서 기대는 조금 안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나도 안 바뀌는데 상대가 바뀌는 거는 바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일단 7월 2일날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기대는 너무 하시지는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만나고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오늘 재회 상담보다도 재회가 이렇게 이런 상담들이 많네요. 뭐라 그래야 되죠?
제외가 될 것 같은 카드들이 많기는 하네요. 지금 쉬고 싶다라는 카드에 반반의 감정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지금 비바님하고 시온님하고 굉장히 친해지셨네요. 여기서 동네 친구 주민이 생기나요? 자, 다음 분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제외하기 전에는 나부터 바뀌어야 상대가 바뀐다는 마인드로 대했는데 화장실 갈 때랑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 큰 그 의의를 둬야죠. 내 성질머리도 어디 안 가고, 그쵸?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별 말씀을요. 이런 게 상담의 장점 아닌가 싶어요. 하루 종일 골머리 앓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이렇게 누군가한테 터놓는다라던가 뭔가 뾰족한 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A로 가시면 어떨까요? B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솔루션이 나온다라던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홍시님 안녕하세요. 골머리 앓는 중. 뭐가요? 골머리 앓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골머리를 조금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조금 바꿔야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발전이 있으려면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판타스틱님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왜 그런 거랑 같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육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쵸? 운동을 하면. 근데 이게 웨이트를 하다 보면은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쓰다 보니까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근육통이 아픈 게 싫어서 다음날 운동을 안 가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 우리가 슬림한 몸매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힘드니까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왜 감정도 트레이닝이다라는 책이 예전에 감정도 트레이닝이다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내가 잠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이제 다른 뭐 본성으로 돌아가겠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로 습관화되다 보면 이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통을 안 쓰는 근육을 쓰려고 감정도 이성도 이런 어떠한 것들도 계속해서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순간은 힘들어요. 근육통처럼.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완벽한 몸매가 되듯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이나 어떠한 공부의 요소가 없으면 혼자서는 솔직히 힘들어요. 진짜 혼자서 그렇게 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저라는 존재가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가 그릇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원더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말을 해주시네요. 저도 공부 중에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진짜 사람 바뀌기란 너무 힘들고 쉽지 않지만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쵸. 이런 거죠. 근데 한간에선 그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 풀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보다도 내 자신을 알려면 내 자신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서 점수를 가산점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로를 배우거나 사주를 배우면은 내 자신을 알고 내면의 거울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타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나랑 또 다른 나를 만났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사주라는 거는 저는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거기 안에서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인생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덜 힘든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미안한 상황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조언해 주신 이후로 제가 잘못한 일은 진심으로 먼저 사과해요. 그쵸. 미안하다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뭐 고맙다, 미안하다 표현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인데 근데 이제는 타로 상담을 하고 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행동에서 미안한 게 보이고 엄마의 행동에서 고마워하는 게 보이고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되어 왔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이해가 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남이 이기적이다 이 소리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이기적인 건 몰랐어요. 다들 내가 다 이기적이지가 않나. 이기적이에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제 사과봇이 돼버린 거? 좀만 실수해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중간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면 약간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나 잘난 맛에 조금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을 찾거나 좀 잘난 맛에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존감이 스스로라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잘난 맛에 살아, 자기 합리화를 좀 시켜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조금 넘어가잖아요. 좀 넘어가면 자만심이 되거든요. 자만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또 겸손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간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자존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조금만 잘못해도 사과를 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약간 기분 나쁜 티를 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 잘못한 거 아니야. 난 사과할 필요 없어. 자존감을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거 노하우, 그게 잘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 떨어졌을 때 올리는 방법이었고, 너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방법이었고, 떨어뜨리는 방법이었고, 자망심이 엄청날 때가 있었어요. 완전 내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약간, 그때서야 미안하다 낮추기 시작하고 또 낮추기 시작해서 평정심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을 때에는 난 예뻐, 난 잘났어, 난 미안할 거 없어, 난 정정당당해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컨트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내 노하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자존감은 연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맞춰주는 연애, 아들 기르는 연애, 딸 기르는 연애 이런 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이거는 자존감 문제라기보다도 고백해서 좋아해서 미안하다라는 건 또 뭐예요? 아니에요. 좋아한 게 왜요?
자신의 장점 하나를 찾는 합리화부터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진짜 판타스틱님 말처럼. 왜 제이시님이 좋아하는데 왜 짱남한테 좋아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상담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